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군사 안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러시아에 150만 발 이상의 탄약을 공급했다. 라는 건 뭐 전 세계가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전투기를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무기체계들과 기술들인데 특히 우리는 이 전투기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투기가 뭔지, 김정은은 뭘 요구하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이 드디어 가자 지구에 병력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모종의 이유 때문인데 이 미국의 이런 그 병력 집어넣는 행위로 인해서 국가는 결국 하마스의 내구력만 키워주는 이런 역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였고, 이런 바이든 정부가 이 대선에서 지금 질 것 같은 분위기가 많죠. 그래서 내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빅엿을 먹이려 하는 것인지 내년 국방 예산이 정말 희한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에 대량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공급한 북한이 그 반대급부로 전투기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실제로 전투기 공장을 방문해 관심을 보였던 만큼 북한의 4.5세대급 신형 전투기가 실제로 도입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 차량, 기타 첨단 기술을 받으려 하고 있으며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료를 인용해 자유아시아 방송이 현지 시각 3월 7일 보도했습니다. 미라 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북러 관계 심화에 매우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며 북한은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탄약과 미사일을 제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후퍼 국장은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설비 및 재료, 기타 첨단 기술 등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러시아제 첨단 무기의 북한 유입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후퍼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도입하려는 전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 역시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전투기와 여객기를 들여오기 위해 비행정비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의 신형 전투기 도입은 이미 북러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전투기는 지난해 김정은이 방러 기간 중 직접 둘러본 수호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호이 35나 수호이 30 계열, 러시아 정부가 정책적으로 생산 라인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미그 35 계열인데요. 이들 기종 모두 위상 배열 레이더와 신형 전자장비를 갖춘 4.5세대급 성능을 갖추고 있는 기종들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제 신형 전투기를 구매할 경우 방공작전 능력이 강화되면 물론 전투기를 이용한 대남 장거리 공대지 타격도 가능해지는데요. 우리 군 북한의 신형 전투기 전력화를 염두에 두고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 여기도 지금 설명 듣고 있어요. 수호이 57은 뭐 가지 않겠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또 이런 사진 찍었죠. 바로 수호이 35, 이 수호이 35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말은 수호이 35에 관심이 아주 많다라는 건데 이 수호이 35는 굉장히 크고 강력한 전투기라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죠. 물론 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몇 번 좀 치욕을 겪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전투기가 강력한 전투기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수호이 35는 1인승에다가 A사로에다가 장착된 4.5세대 전투기, 그리고 수호이 30SM 여기는 2인승 복좌형으로 우리 한국으로 치면 F-15K 같은 2인승 이 타격기 전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대지 타격을 전문으로 하면서
방공 제공 능력도 좋은 그런 전투기가 수호이 30이고 이 수호이 35는 공중전에 좀 더 특화됐지만 그렇지만 공대지 타격도 잘할 수 있는 멀티롤 전투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호이 35 최근에 몇 대 떨어지고 그렇게 손실이 되다 보니 러시아는 수호이 30, 수호이 35를 지금 라인 돌리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뭐 냉전 시대 때는 미그가 굉장히 우위에 있었는데 냉전이 끝나고부터 미그는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수호이가 완전히 그냥 독보적이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그도 계속 살려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그 35, 미그 29 전투기를 더 개량해서 여기다가 A사로에다 집어넣고 한 최신 개량형인데 이 미그 35를 러시아 그 항공군에서 소량 구매해 줘서 라인을 정말 아주 가느다랗게 살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미그 35를 북한에게 제공해 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김정은은 이 사진을 찍은 거로 봐서 수호이 30 또는 수호이 35를 받고 싶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전투기가 간다 하더라도 A사 레이더가 장착된 중형 그리고 이것들은 대형이죠. 대형 전투기들이기 때문에 4.5세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F-15K도 사실은 위험하죠. 우리 F-15K는 4.5세대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 F-16, KF-16을 지금 4.5세대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어떻게 한번 비벼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F-16은 중소형 전투기이기 때문에 뭔가 체급에서 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전력 증강을 해야 되겠다. 물론 뭐 우리 F-35가 나가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국정원에서 작년 11월 달에 북한이 전투기 위탁 교육 선발자 그 교육자를 선발하고 있다. 그 말은 전투기 운용, 정비 이 교육받으러 러시아로 보내는 요원들 선발 이미 작년 11월에 하고 있다라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했죠. 그걸 지금 이제 미국이 확인시켜 준 거예요. 우리 공군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긴장을 하면서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 수호이 35, 수호이 30, 미그 35 이런 것들이 북한에 갔을 때 우리 한국 전투기와 전력 비교 한번 시간 내어서 심층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공식 발표된 내년 국방 예산안만 올해 대비 7.2%를 증액해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내년 국방 예산안도 공개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고 이에 따라 주요 무기체계 도입 사업도 대폭 축소되거나 연기돼 이를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전년 대비 1% 증액한 8,498억 달러로 확정해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당초 의회에서 예상한 규모보다 100억 달러 이상 줄어든 규모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지 시각 3월 6일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내년 국방 예산을 8,498억 달러, 한화 약 1,129조 442억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의회가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100억 달러 이상 줄어든 이 예산안 때문에 내년도 미국의 주요 무기 조달 사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무기 조달에 1,753억 달러, 연구개발에 1,450억 달러가 책정된 올해 예산과 비교해 각각 78억 달러와 18억 달러가 줄어들었는데요. 과거 오바마 행정부 당시 시퀘스트로 인한 강제 예산 삭감 상황을 제외하면 미군 무기 구매 비용과 연구 개발 비용이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무기 도입 사업도 축소됐습니다. 미 해군이 심각한 공격 원잠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커스 판매 물량까지 확정되며 그야말로 전력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공격 원잠 분야는 연간 최소 4척 조달이 필요하다는 해군의 요구와 달리 기존 2척 도입에서 1척 도입으로 오히려 반토막 예상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조달되는 F-35 블락 4 개량 기체 대량 확보를 위해 최소 83대 발주가 예정돼 있었던
F-35 전투기 역시 70대 이하로 도입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국방부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국방력 역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전쟁에 대비한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국방비를 삭감한 바이든 행정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가 넘었죠. 그러면 국방 예산안도 최소 3%는 넘어야 본전이죠. 그런데 1% 증액만 결정했다. 그 말은 삭감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물가가 그 정도, 경제 성장이 그 정도 되면 물가도 올랐을 것이고, 그러면 각종 이 경상경비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무기 구매, 그리고 무기 연구, 이 R&D 예산, 이런 것들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무기 구매 부분에서 7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조 원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 R&D 예산에서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4천억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 중에서 결정타를 맞은 항목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잠수함,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 핵잠수함 건조 사업하고 F-35 전투기 조달 사업이에요. 이 버지니아급 같은 경우에 미 해군은 이걸 연간 4척은 생산해야 지금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이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연간 2척 생산하는 이 계획을 2배로 올려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미 정부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선소 2개를 연간 2척 생산할 수 있게끔 설비 증산해라. 이 정도로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조선소가 아직 뭐 준비가 안 됐으면 2척이라도 유지해줘야 될 텐데 오히려 한 척으로 반토막 내버렸어요. 지금 핵 잠수함이 없어서 움직일 잠수함 없는 마당에 북한까지 지금 이 헌터킬러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중국 헌터킬러 해야 되죠. 또 러시아 계속 헌터킬러 해야 되죠. 그리고 항모 호위해야 되죠. 이런 엄청난 임무 부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전력을 반토막 내버렸다. 왜 이러는지 참 희한하죠. 그리고 이 F-35 블락4 지금 이제 개발해서 올여름까지 개발 완료합니다. 블락4 버전을. 그래서 미 이 해공군이 이 블락4 나오면 대량 구매하려고 블락3에서 현재 지금 구매를 미루고 있어요. 그럼 블락4가 이제 딱 나오면 대량으로 탁 구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 80세대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걸 70대 이하로 줄여버렸어요. 그럼 공군 전력 또 다운되게 되겠죠. 중국의 부상,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나토의 전쟁 가능성 아주 높아지고 있는 이 와중에 또 나토 회원국들에게는 국방비 GDP 대비 2% 이상으로 계속 증액해라 라고 요구하면서 자기네들은 지금 깎는다. 이거 왜일까요?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첫째는 대통령 내가 돼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내년에 완전 내가 지금 난장판 만들어 놓을 테니까 트럼프 네가 받아서 한번 욕 좀 먹어봐. 그래서 빅엿을 먹여버리는 가능성. 두 번째는 공화당이 자 우리가 집권할 건데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뭐 난장판 되어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군사력으로 뭔가 눌러야 돼. 그러면 지금 올해 국방 예산을 많이 태워놔야 내년도에 확 들어갈 테고, 그게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쭉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자르면 안 되잖아. 더 올려야지. 이렇게 되면 이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야 우리 자를 거야. 아니 올려야지. 자를 거야. 자 그러면 협상하자. 그래서 우리 좀 올려줄 테니까 그럼 니들 우크라이나 지금 지원해주는 예산 610억 달러 그거 통과시켜줘. 이거하고 바꾸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후자라고 한다면 정말 바이든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굉장히 현명한 또는 좋은 그런 그 작전을 펴고 있다 할 수 있지만, 전자라면 이건 뭐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이죠. 전자가 아니고 후자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자지구 문제로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어온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가자지구에 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병력을 보내 일종의 안전지대를 만들고 그 안에 항구를 건설해 구호물자를 대량으로 반입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의 이 같은 일방적 행보가 사태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3월 7일 이루어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가자지구 항구 건설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미군 투입을 결정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사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군에 가자지구 해안 임시 항구 건설을 지시했고 이 항구를 통해 매일 트럭 수백 대 분량의 구호물품들이 가자지구에 반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스라엘을 의식해 가자지구에 지상군은 투입되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는 항구를 건설하는 부대가 해군 공병부대인 일명 시비즈가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창설된 해군 공병부대인 시비즈는 전투지역에 들어가 부두와 활주로, 군사기지 등을 건설하는 전투공병부대인데요. 미국은 이들을 투입해 가자지구 해안에 부두를 만든 뒤 인근 키프로스와 연결되는 해상수송로를 이용해 대량의 구호물자를 반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급된 구호물자의 분배와 관련된 대책은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장단체나 군벌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무장병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구호품 보급은 반드시 역효과를 낳는데요. 이미 가자지구에서 그러한 사실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구호품 공급의 이후 혼란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론 가자지구 내 소시통들도 미국의 이번 결정이 가자지구의 분쟁과 인도적 위기를 더 키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인도주의를 앞세우는 것도 좋지만 치밀한 준비와 배급 대책이 없는 인도적 지원은 해당 지역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 백악관 관계자들이 역사를 통해 배우기 바랍니다. 근데 일단 취지는 좋아요. 제가 미군 투입 이래서 이거 낚시냐, 전투병 투입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건 아니고 어제 공병부대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맞죠. 어쨌든 미군이 투입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미군이 투입되어서 이렇게 부두를 만든다. CB라는 건데 바다의 일벌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수주 내로 가설 부두를 만들고 임시 부두를 만들고 그 부두를 통해서 미군 수송선에 들어가서 구호물자를 대량으로 준다. 취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그 구호물자가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걸 하려면 진짜로 지상군들이 들어가서 나눠줘야 되죠. 근데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구호품만 부두 밖으로 탁 전달해 주겠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와서 받아가겠죠? 팔레스타인 정부가 누굽니까? 하마스들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 이스라엘군이 기관총을 난사해서 수십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구호품 전달 당시의 그 사고, 이스라엘 안 쐈죠. 압사된 겁니다. 압사. 이 하마스들이 가지고 가는 것을 주민들이 우리도 좀 좋아하고 들어가다가,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주면 어떻게 되냐? 하마스들의 부만 늘려주는 것이죠. 주민들한테 들어가지 않고, 과거에 우리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 이 북한에 쌀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줬는데 그거 최종적으로 주민들에게 가느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거 확인하는 거 거부했죠. 유엔에서 확인하려고 한 거. 또 블랙 호크 다운으로 아주 유명한 그 영화, 바로 소말리아의 아이디드 군벌, 그 소말리아의 적십자를 한 이 구호 차량에 가면 주민들이 막 달려듭니다. 그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서. 그게 이제 블랙 호크 다운 영화 처음이에요. 그때 이제 이 무장을 한 이 아이디드 군벌의 병력들이 와서 완전히 그냥 총을 쏘면서, 야, 이건 우리 아이디드 장군님의 물자야. 니들은 감히 손댈 수 없어. 그들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마스만 살찌워준다. 하마스의 부만 들여주고 하마스의 내구력만 높여주고 주민들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빠질 이런 정책을, 책임지지 못할 정책을 하는 바이든. 아니, 이런 일을 하려면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시스템까지 마련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하마스만 지금 내구력 키워주고 결국은 전쟁만 장기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썸네일에 미국이 병력 투입, 그런데 전쟁 장기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미국 정말 좀 현명한 판단 하기를 바라고, 뭐 여론만 의식하고 표만 의식하는 이런 짓은 좀 지양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